네, 2월 증시 참 짧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았고 확인할 것이 많은 한 달이었는데요. 이제 2월도 끝나가고 3월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월 증시는 어떨까요? 증권가의 의견은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3월에 정말 우리 증시에도 꼽히는 봄이 와줄지 3월 전망해보고요. 구체적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현정 기자,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 증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3월에는 어떤 요인들을 확인을 해야 될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현정 기자, 3월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월 증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코스피 지수가 2100선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무엇보다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 여부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로존 위기도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외환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과 유럽중앙은행의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인 LTRO 시행과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중국 양회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추가 상승 전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연초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환율 문제는 3월 들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가 우세합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는 쏠림에서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와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가능성 감지로 은근한 달러 강세 기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맞물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3월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이탈리아 총선이 끝났지만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미국의 시퀘스터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도 환율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해설위원님. 네. 일단은 미국과 유럽 문제 좀 떼어서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이탈리아 문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냥 노이즈로 그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탈리아 문제는 지금 그 중도 좌파 연합인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이제 그 득표율이 29.5%였었고요. 말이 많은 이제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이 29.18% 그리고 이제 오성운동이 25%로 나왔습니다. 근데 연정 구성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정당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이제 긴축 지지하는 쪽이고 자유국민당과 오성운동은 긴축 반대하는 쪽이라고 하니까 만에 하나 이제 연정이 베를루스코니의 자유국민당하고 오성운동 쪽으로 되면서 정부가 꾸려지면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경우의 수는 이제 연정이 실패하면서 재선으로 가는 것일 텐데 이번 투표 결과가 이탈리아 국민들의 어떤 그 반긴축에 대한 정서의 반영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재선한다 해도 뭐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은데 이 점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겠고요. 시장도 아마 좀 불편해하는 점은 아마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경우의 수로는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3당인 오성운동하고 이 긴축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감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어떤 절충안에 극적으로 둘이 합의를 하고 연정을 꾸린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이러한 그 이탈리아의 어떤 정정 관련 재료들은 실제로 어떤 결과가 확정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뭐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립 정도의 재료가 될 것이고요. 호재와 악재로서의 어떤 그 확률이 딱 극점에 있는 게 뾰족한 상황에서 50대 50으로 딱 극점에 놓여 있는 상당히 그러한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 과반 확보에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재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뭐 3월 이후라고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그 노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시퀘스터도 말씀을 연결해서 드릴게요. 일단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시황은 외신 쪽에서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정말. 발동되는 것으로 들어가고 뭐 내일 있을 뭐 이렇게 그 회동에서는 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바로 들어가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850억 달러 정도의 미국의 재정 지출 감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 GDP가 15조 6,096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850억 달러로 나눠보면 GDP가 연간으로 올해 그러니까 플랫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했을 때요, 0.54% 정도 축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성장률 면에서 한 2, 3%대밖에 안 되는데 0.5%가 줄어들면 상당히 좀 큰 타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지난해 3분기 말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57.3%였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증시에 결코 이런 게 좋은 재료는 아닐 것이고요.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땐 달러가 강세로 가더라도 아마 내수주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퀘스터 만약 발동이 된다면 이제 규모 면에서는 재정절벽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발동된 적은 있었는데요. 의회는 그때마다 이제 시퀘스터를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충격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시아 상황도 참 지켜볼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서는 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진핑 리커창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양회를 앞두고 오히려 약간 기조가 긴축 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긴축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해마다 춘절이 끝나고 나면 중국은 약간 긴축을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도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올랐다 이렇게 보겠고요. 19일하고 22일 동안 약 4월 동안에 그 9천억 위안을 흡수하는 어떤 긴축 완화 정책을 했는데 네. 이것은 목적이 자체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지만 물가를 좀 안정시키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시장 흐름은 부동산 가격하고 물가를 좀 잡는 데 목적이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데는 틀림없다. 특히 이제 2월 달에 그 HSBC PMI 지표가 1월 달에는 52.3에서 2월 달에는 50.3으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1분기에 지금 현재 GDP 쪽으로 가면 뭐 8% 이상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긴축 정책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 증시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지난 10월 달부터 진행했던 그 하지 못하게 했던 IPO 문제는 은근슬쩍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그래서 결대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국은 항상 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 정책이 기대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려감하고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일단 우리 증시에서 우려감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양해를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기대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들 소재 섹터나 자본재 섹터들이 빠졌는데 화학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표에서 보시면 화학주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3,900 라인에서 반전고리를 만들어서 4,200대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지금 현재 1차 상승했던 자리 2월 달에 상승했던 랠리를 단기적으로 중심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밴드가 하향 밴드의 하단 라인을 맞았는데 어저께 저점이 4,060 정도인데 이 자리가 하향 밴드이자 지금 현재 이번 상승 랠리의 기술적인 반등 랠리의 중심 라인이죠. 이 중심 라인을 지켜줬다는 것은 결국은 상단 밴드 돌파 시도로 연결될 것이고 문제는 고점 이번에 2월 달에 찍었던 고점을 만약에 넘지를 못하고 밀어서 어제 저점을 깬다면 아래는 4,000선까지 한 번 더 밀릴 자리는 있는데 흐름상으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고점을 치고 나가는 어떤 이런 입장이라면 상단 밴드 고정시키고 나서 4,060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지켜주고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건데 시장에 분명히 주역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호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려가면서 팔지는 말고 반등할 때 꼭 팔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양회에 대한 길대 그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학주들은 반등해줄 여력이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일본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차현정 기자도 지적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엔달러 환율의 향방이 될 텐데 그래도 당분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기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탄생의 어떤 배경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이 잃어버렸던 10년을 찾아보자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중앙은행 총재를 지금 현재 빨리 이제 다시 재신임해서 왔는데 이 구로다 하루이코의 지금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도 사실은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어떤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어떤 인물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지금 시장 흐름으로 보면 교묘한 어떤 흐름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 총선 이후의 시장 흐름은 약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면서 달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시 지금 현재 엔화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도 안전자산 쪽에 약간 속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엔달러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과의 어떤 비교입니다. 비교인데 이게 뭐냐면 2013년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향하면서 1,050원대로 내려갔을 때 이게 93, 94로 가는 어떤 이런 갭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 올라와서 지금 이제 1,050원대를 지켜주고 반전의 고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현재 어떤 괴리도는 많이 줄여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예전만치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엔달러 환율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절상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네. 절하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이어지면 시장은 부분적으로 갭을 줄일 것이고 최초의 시장 흐름하고 지금하고 환율은 분명히 지금은 조금 차이는 있을 텐데 환율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베 정부가 지금 계속 3월 달에 이 재신임하는 이 총재가 임명되고 연속적으로 가면 분명히 4월 달 가면 또다시 이쪽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흐름은 3월 달에도 계속 이제 들락날락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원달러, 엔달러 환율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종목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조심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시아 변수를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기대할 만한 요소도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 회복 천천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 지나면서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해설위원이 긍정적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큰 판으로 보면요, 이제 OECD 선행 지수를 가져왔는데 토탈로 보면 이제 1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요. 그래서 이제 9월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3개월째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선이 100선인데 100선도 지금 계속 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누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다라고 대답해서 될 정도로 일단 심리는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주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미국 쪽이 12월 달에 101.0을 기록하면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진 반면에 중국은 99.4로 전월 대비로 0.1포인트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ECD 유럽 같은 경우도 99.7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럽과 중국 쪽 시장만 본다고 그러면 아직은 경기가 모든 쪽에서 다 모든 지역이 동시에 좋아지는 것이 이제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2월 달에 중국의 HSBC PMI 잠정치 아까 전문가님 지적해 주셨는데 확장세로 50선 이상에서 유지는 됐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1, 2월 달에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 국내 변수만 보면 IT 등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1분기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는 측면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긍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삼성의 모바일 쪽 신제품 출시로 인한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이워치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마 어떤
양산이 실제로 되면서 어떤 돌풍을 일으킨다면 또 한 번의 어떤 그 글로벌하게 조금 경기를 좋게 하는 쪽 아이스 쪽에서의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인대 관련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조금 교차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전인대가 뭐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3월 말쯤 되면은 오히려 중국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좀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3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도 역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최근에 또 자금의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 달러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더라고요. 글로벌 자금의 동향이 아직까지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다고 봐도 될지 어떤가요? 일단 시장은 이제 호주 달러가 위험 자산의 어떤 기준점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달 이후부터는 좀 모양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되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호주가 이제 그 자원의 어떤 수출국이고 이 호주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경기의 모멘텀이 좋아진 어떤 시점에서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가와 호주 달러가 지난해 11월 정도까지는 거의 연동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상품의 인덱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관계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지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다변화된 어떤 이런 흐름들 때문이고 또한 이제 세계 어떤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위험 자산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호주의 달러 인덱스는 사실 최근에 떨어져 있지만 주가가 좀 다른 문제이고 그 다음 화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만드는 차트인데 위에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2월 달 들어서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상품의 가격들은 떨어져야 됩니다. 방금 전에 호주 달러처럼 떨어졌던 것이 확인됐고 이 아래 파란색 중앙에 있는 선을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월 중순까지 쭉 상승하다가 내렸는데 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전자산을 선호하지 않고 위험자산을 계속 선호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것이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은 인덱스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상승하는 쪽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위험자산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흐름이 봉 차트로 나왔는 건데 지난 이제 1월달 2013년 1월달 고점 찍고 나서 아래로 눌렸습니다. 눌린 다음에 최근 2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위로의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자금이 흘러가는데 뭐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좋은 나라로 경제 성장률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은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에서 움직여갔고 기존의 어떤 큰 트렌드를 보고 보면 지금 현재 하이힐드 채권의 흐름이 기조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뉴욕 시장이 고점을 갱신하고 나가는 어떤 동력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당장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이 흐름은 아마 이탈리아의 어떤 전국 불안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흐름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 참 애매해요. 어느 하나로 딱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뭐 리스크 온이다 위험자산 가져와 이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려는 움직임도 전문가님 말씀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은 위험자산 선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좀 내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월에 본격적인 지수 밴드와 더불어서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현정 기자, 3월 증권사에서는 밴드의 상단과 하단 어느 정도로 제시하고 있나요? 네, 2월 한때 1930선을 위협했던 증시가 2000선을 회복한 지금 증권가에서는 3월 코스피 지수가 210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3월 주식시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기술적 부담과 엔화 약세의 재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악재의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코스피 예상 범위로 1950에서 21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둔화 우려와 기술적 조정의 우려가 있지만 이미 2월까지 노출된 악재를 극복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반등 연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환율 불안이 제한되고 외국인 매수가 강화될 경우 예상 밖의 강한 상승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증시는 조정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코스피 예상 범위로 1900에서 2150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대신증권은 3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추세 상승보다는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로는 1960에서 2060선을 제시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코스피 예상 범위로 1960에서 2070포인트를 제시하고 투자전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증권가에서는 미국 시퀘스터의 합의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소재나 산업재, 건설 등의 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 방어주에 대한 접근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IT와 금융, 철강, 화학 업종을 월간 주도 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3월 말에는 내수나 서비스 업종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2050의 박스권을 뚫기 어렵다라고 보는 쪽은 그 정도를 상단으로 잡았고요. 반면에 그것을 뚫으면 이제 21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그런 증권사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악재 부분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대국 전문가님, 3월의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3월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구도는 상승 구도로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표에서 이제 주요 이슈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주요 이슈표 노란색 흐름인데 3월 달에 주요 이슈는 3월 20일까지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코스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저는 양면의 어떤 이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미국 사회의 어떤 인지도를 보면 항상 이 긍정적으로 잡혀갔다. 이건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발동되는 것보다 분명히 절제안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인민 양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요소가 더 작용될 거고 이탈리아 의회입니다. 의회가 15일 날 개최되는데 이 의회가 개최되면 사실은 궁하기 때문에 이제 통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 나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 상태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합의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나 나오더라도 충격이 없을 거다. 왜? 이탈리아 어저께 채권 발행이 어저께 됐는데 순조롭게 어저께 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어떤 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일본은행 총재가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나라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흐름은 부정적으로 작용될 거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다음 3월 달에 지수 전망은 코스피는 1980 이번에 내려갔던 자리보다 한 번 더 올라올 수가 있는데 흐름을 보시면 이번에 올라간 흐름이 2040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저는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재차 위로 올라가면 2월 달에 얘기했던 2090까지 상승하는 것. 이건 2월 달에 제가 전망해 드렸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같은 경우는 금년도 2013년도에 단기적인 어떤 저점을 형성하고 반전했는데 이번에 파동은 사실은 2013년도에 첫 번째 파동이 하나의 1파라면 지금 2월 달까지 오면서 A, B, C 파동을 걸쳤고 다시 상승 3파로 가면 이 상승 3파의 고점은 한 565 정도 나옵니다. 근데 3월 달에 다 마무리 짓지는 않을 거로 보고 3월 달은 548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흐름상으로는 540 전후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한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조정해서 520까지 왔다가 재상승하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3월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뭐 2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시면 플렉스컴은 상승 기조에 있고요. 지난 4분기보다 1분기보다 2분기 어떤 실적의 개선이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 3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난 뒤에 밴드 상단에 근접하는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서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는 22,000원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목표는 예전에는 25,000원으로 봤는데 현재는 흐름으로 지금 베트남 공장이 지금 재차 가동되면 3만 원 이상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사실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어떤 은행이지만 지금 현재 뭐 송해 효과가 나오면서 이익의 어떤 모멘텀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눌림목이 나오면 12,500원대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는 15,5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블릿 시장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플렉스컴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봤을 때 기업은행이라고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해설위원님 간단히 좀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승패로 따지면 그 2월 달에 한 코스닥 6% 올랐고요. 근데 거래소가 오늘 1%도 올라서 한 3%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승패로만 따지면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 수급을 고려하면 또 3월장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음식료 쪽 어제 신고가 나왔는데요. CJ제일제당과 대상, 빙그레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T도 뭐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 큰 쪽에서는 게임주가 먼저 탈출을 했고요. 이제 다음이 화학주일 것 같은데 화학업종이 올해 이제 연간으로 9% 밀렸다가 3% 정도 반등 나와준 상황인데 이 장이 되려면 같이 화학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가 많이 밀렸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도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3월에는 화학주의 탈출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